달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알면 좋은 정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교과목 중에 정보 시간이 있어요. 중학생들은 정보 수업 들어서 뭔지 알겠지만 아직 수업 못 들은 친구나 초등학생들은 정보 수업이 뭔지 궁금할 거예요. 컴퓨터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창체 시간 있죠? 이때 컴퓨터 하는 학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에는 주로 정보보호, 사이버, 폭력 이런 윤리 관련된 교육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코딩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방과 후 컴퓨터도 있죠? 웬만한 친구들은 방과 후 컴퓨터 한두 번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방과 후에서 저학년 때 타자치기 하죠? 한글 타자.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 작성 시작을 해요. 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따기 수업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코딩 같은 경우에는 다 블록 코딩이죠. 엔트리, 스크래치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장비를 연결해서 하는 블록 코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니까 수업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좋아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마인크래프트로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컴퓨터 수업이 정말 다양하죠? 중학교 들어가서도 블록 코딩 많이 해요. 정보교과서에 나오는 코딩이 블록 코딩이 대부분인지라 아직까지도 블록 코딩 많이 하더라고요. 레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레고로 이제 코딩해서 대회 나가는 것도 봤어요. 자, 그런데 코딩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하는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만 돼도 이제 블록 코딩은 이제 이미 다 지났죠? 자, 파이썬 시작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CC++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굳이 어려운 CC++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파이썬, 알고리즘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파이썬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를 쭉 훑어봤는데요. 총 4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목차가 같습니다. 출판사별로 살짝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가 단원별로 쭉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학교 과목은 처음 이 과목이 생기는 거여서인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등 과정만 가도 내용이 확 어려워지는 게 보여요. 코딩도 중학교 과정은 엔트리 같은 이런 블록 코딩 한다고 했죠? 이런 교과서가 많고요. 고등 가면 파이썬 같은 텍스트 코딩을 해요. 자,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를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중학교 정보 교과서 목차입니다. 총 4단원이 있는데 1단원 정보문화, 2단원 자료와 정보, 3단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있습니다. 이 3단원이 코딩 관련된 이 단원이에요. 자, 컴퓨팅 시스템. 자,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1단원은 정보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2단원 정보는 어떻게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가? 3단원은 드디어 코딩을 시작하는 단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4단원은 하드웨어까지 연결해서 코딩을 하기 위한 단원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단원 볼게요. 자, 정보문화. 정보문화는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정보사회부터 보겠습니다. 정보사회가 뭐냐면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어떤 직업이 생겨나고 또 어떤 직업이 요구되는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죠? 영상기술도 엄청 발전했잖아요. 의료 쪽도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진료 방식도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인공지능, 화성탐사 같은 우주기술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소프트웨어가 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덮치면서 2년간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학교 생활이 거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 교육이라는 게 꼭 학교나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 한다.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난 거죠. 물론 단순한 줌 수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미래에는 이 온라인 수업 방식이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가수들 공연 같은 거 있죠?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어요. BTS가 온라인 공연을 했는데 오프라인 공연 때처럼 표도 판매했고 입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공연 방식이 더 다양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BTS 같은 유명 가수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가상세계, 로블록스나 제페토 하는 친구들 아주 많습니다. 발빠른 친구들은 이미 이 가상세계 안에서 경제활동까지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게임 아이템 주고받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걸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2번 정보윤리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정보윤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꽤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SNS, 초등학생도 SNS 사용하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부터 사이버 폭력까지 늘상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걸 봤어요. 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저작권은 왜 보호받아야 하는가? 사이버 폭력과 음란물은 왜 위험한가? 게임 중독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 윤리적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음은 2단원 자료와 정보입니다. 자료와 정보의 표현, 자료와 정보의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와 정보의 표현은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차이부터 설명을 해줘요. 이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컴퓨터 세상은 다 디지털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영어 알파벳이나 숫자, 한글 같은 문자의 경우 어떻게 디지털로 표현하는지, 고등학교 가면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있죠? 사운드, 영상 이런 것까지 다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 자료와 정보의 분석은 우리가 결국은 정보를 이 컴퓨터 상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 컴퓨터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 구조화 말이 어려운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서 보여줄 것인가? 그거예요. 자, 표나 그래프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엑셀에서 표를 만들 때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넣는다. 자, 이런 게 구조화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 우리가 만든 이 문서 파일 있죠? 엑셀 파일이든 어떤 파일이든지 간에 이 파일을 관리하는 법 또는 DB를 관리하는 법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는 배워요. 3단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자, 3단원은 드디어 코딩을 하는 단원입니다. 컴퓨터와 문제 해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프로그램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필요 없는 거 싹 빼고 핵심을 찾아야 돼요. 이런 걸 추상화라고 하는데요. 마치 사과가 10개, 귤이 5개 있습니다. 과일은 모두 몇 개일까요? 할 때 10 더하기 5는 15처럼 수학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복잡한 것도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이번 알고리즘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 방법이 이 순서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나타낸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하면 늘상 나오는 예, 여러분 알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자, 1. 냉장고 문을 연다. 2. 코끼리를 넣는다. 3.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냉장고에 코끼리 못 넣습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코딩을 하면 논리적인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할 때 이 순서도 많이 그립니다. 순서도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순서도라는 거는 논리적인 순서대로 맞춰서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순서도예요. 전체적으로도 순서를 그리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순서도를 그리기도 해요. 그리고 자, 그 순서에 맞춰서 정확히 코드를 짜는 겁니다.
물론 간단한 건 굳이 순서도 안 그려도 되겠죠? 그런데 실제 업무는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이 순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여행 갈 때도 날짜별, 시간별 계획 다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시에 비행기 타고 내리고 어디에서 자고 기차는 언제 타는지 이런 걸 정확히 계산해 놓아야지 비행기를 놓친다거나 기차를 못 탄다거나 이런 게 없이 스케줄을 이어서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겁니다. 코딩에 관심 좀 있다는 친구들은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알고리즘만 제대로 알면 구현하는 건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조금씩 수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중요한 건 맞죠? 자, 그런데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알고리즘에 목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같은 어린 학생들은 말이에요. 알고리즘에 특히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코딩이 재미도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코딩을 하다 보면 간단한 알고리즘부터 하나둘 필요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자, 그리고 3. 프로그래밍. 중학교 과정에서는 블럭 코딩, 그러니까 엔트리, 스크래치 이런 코딩을 합니다. 처음 배우더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해본 친구들은 좀 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블록 코딩 처음 해본 친구나 코딩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라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록 코딩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 되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텍스트 코딩이 들어가요. 주로 파이썬으로 시작을 합니다. C, C++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엔트리 하다가 C, C++ 어렵겠죠? 관심이 많은 친구나 전공하려는 친구들은 대회도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게 좀 수월할 수 있다. 내가 진학하려는 고등학교가 어떤 교재를 쓰고 어떤 언어를 이제 하는지 한번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4단원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컴퓨터의 구성과 작동 원리는 컴퓨터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컴퓨터가 뭘로 되어 있나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뭐냐면 윈도우 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이라던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중학교 과정은 여러분이 이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 이 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 또 네트워크 관리 이런 걸 배워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만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피지컬 컴퓨팅. 말이 어렵죠?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들어봤나요, 여러분? 비슷한 말이에요. 처음 들으면 정확히 뭘 뜻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홈 네트워크 생각하면 쉽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일러도 조절할 수 있고 현관문도 열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차고 다니는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센서가 작동을 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나 자동으로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이에요. 자, 그럼 피지컬 컴퓨팅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피지컬 컴퓨팅이에요. 하드웨어가 있고요. 센서, LED 센서도 달 수 있고 빛 센서, 소리 센서 달아서 코딩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는 이게 바로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복잡한 컴퓨터 대신에 아두이노 같은 작은 컴퓨터 기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학원에서 많이 사용하죠? 자, 그리고 로보티즈 학교 방과후 같은 경우 로보티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레고로도 코딩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스피커, LED 이런 거 다 달아서 해봤잖아요. 특히나 이 코딩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거의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피지컬 컴퓨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한 번 보고 두 번 해보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한 1학년 때쯤 학교 방과 후
컴퓨터 수업 있잖아요. 중학교에는 동아리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은 지역 도서관 같은 데에서 코딩 수업 많이 하더라고요. 자, 한 번씩 해보는 거 꼭 추천합니다. 해보고 재미없으면 안 해도 돼요. 대신 한번 경험이 책만 보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빠르니까 경험해 보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 목차만 보고 간략하게 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뽑아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